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영국마을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당금입니다. 네, 대표님. 네. 최근에 지난 11일 빈 심포니 장안나 내한 공연을 시작으로 300여 원이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광주문화예술의 전당 재개관에 새로운 출발을 했죠? 네, 맞습니다. 6월 11일 날 이제 개관 공연을 첫 올리면서 이제 예술의 전당이라고 예전에 광주 문화예술회관 이름이 이제 새롭게 개명되면서 개관을 했는데요. 네.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위상과 발을 맞춰보겠다라고 하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술의 전당이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관객 그리고 또 거기에 공연 그리고 행정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지난 6월 11일 날 첫 공연이 이제 장안나 빈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 좌석이 장장 2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광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일단 순조롭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면서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3년 동안 개관을 기다렸던 광주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만큼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되고 있겠죠? 뭐 이제 어제 11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어제 6월 13일 날도 공연을 광주 시향 공연을 했고요. 네. 또 예술과 더 가까이란 주제로 광주 예술의 전당 재개관 기념으로 대극장, 소극장 등에서 기획 공연, 초청 공연들이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광주 예술의 전당 아트 위크라는 그 주간을 지정을 하면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시립예술단, 피아니스트 유키구라모토 공연이라든지 야외 무대 잔디광장에서는 또 무료 공연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지금 풍성하게 6월달 내내 광주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광주문화예술의 랜드마크인 문화예술회관이 네.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꾀하며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한동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거치면서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원래 그 전문직이었던 문화예술회관장이었죠. 그 전에는 회관장이었는데 새롭게 이름이 바뀌면서 예술의 전당장이 공석이었었는데 이번에 개관과 맞물려서 이제 선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윤영문 전당장이 선임되면서 앞으로 2년 정도의 행정 업무를 맡게 되는데 임기 2년 동안 예술의 전당의 그 총괄 업무라든지 시립예술단체 8개 단체의 그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또 공연장 관리 등 총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예술의 전당장으로 선임된 윤영문 씨가 앞으로 이제 그동안 쌓여 있는 예술의 그 문화예술회관의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런데 지난주 광주시 감사위에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의 대외 활동, 또 공연 수당이나 겸직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지적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제 뉴스 등을 통해서 나온 지적사항 등인데요. 네. 지난 5월 26일 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은 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에서 모두 14건을 지적을 받았다고 해요. 네. 주의 12건, 통보 3건 등 행정조치 15건, 그리고 훈계 2명, 주의 4명 등 신분조치 6건을 요구받았는데요. 전체 단원 326명 중에서 간부 수석 단원 50여 명 등이 지난해 외부 공연 출연 현황 조사 결과
2명이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을 출연을 했고요. 네. 또 이러한 그 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더 높은 액수를 책정해서 보상금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해가지고 단원 38명 정도가 외부 단체 등에서 또 겸직하고 사후에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시립예술단원은 영리 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아 왔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네. 이 밖에도 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의 공간 사용을 허용을 했다 하거나 물품 구매 계약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실 수강료 징수 규정이라든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등과 관련해서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고 감사위에서 지적한 상황이죠. 이외에도 광주시립 네. 교향악단 재개관과 관련해 공연 티켓 가운데 로얄석 200석이 외부 인사 초청용으로 선점이 되면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이 박탈됐다. 뭐 이런 비난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광주시향의 그 지휘자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굉장히 이제 광주 시민들의 그런 그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그 광주시향의 피아니스트 임윤찬하고 협연을 하면서 그 시향의 품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유료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제였죠. 6월 13일 날 광주시향 비욘드 공연을 기다리면서 좋은 좌석을 잡기 위해서 20만 원 정도 유료 회원들께서 직접 등록까지 하면서 티켓 구매를 시도를 했는데 로얄석이 전체 총 216석이었대요. 근데 네. 그중에서 200여석을 예술의 전당 측에서 미리 선점을 했다는 대부분의 지적이에요. 로얄석이 이미 선점이 됐던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유료 티켓으로 그 티켓을 구매를 하려고 기다렸던 유료 회원제들이 그 좋은 자리를 그 구매를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전당 측에서는 그동안 전당장이 선임되기 전에 그 전당장이 없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빚어진 행정적인 착오다라고 이렇게 그 해명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네. 굳이 전당장이 없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행정적인 착오라고 하기에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관행이에요. 그래서 노얄석을 좋은 자리들을 빼놓고 VIP라는 어떤 그 일부 사람들에게 이제 티켓을 전달하는 부분인데 네. 이러한 구습적인 행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전당이라는 이름으로만 개명되었지 실질적으로 구조가 시스템이 개편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지 않는 VIP를 위해서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이 티켓을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런 무료 공연이라든지 초대 공연 때문에 유료 공연화가 되지 못하는 게 광주 지금 문화예술 중심 도시의 문제점이라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도 무료 공연이나 초대권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의 생태계가 사실은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전당이 재개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그 앞서서 그 선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적되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행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부분을 여전히 악습으로 구습으로 끌고 간다라는 점이 크게 지적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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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